상중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김윤재가 수군철도사에 적합한가 아는가를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윤재는 만포 참사가 되었을 때 잘못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더구나 이제 경상우도는 만포 사변에 비하여 더욱 기묘한 것이겠습니까? 믿고 임명하여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만포 일로서 보면 김윤재의 임기응변하는데 능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패한 장수를 옛사람이 오히려 임용하였습니다. 일시의 차질로서 뒤로도 다시 이와 같다고 이러는 것은 아마도 통론이 못되는 줄로 압니다. 하고 윤호 한치영 유지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김윤열은 장제가 있으니 일시의 잘못으로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김윤재가 만포 첨사가 되었을 때에 비록 잘못한 것이 있었으나 그 사람됨이 근실하고 엄중하여 약간의 장제가 있으니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윤재가 만포 일은 진실로 잘못하였다. 그러나 재지가 본시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를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다. 남방은 승평한 데 익숙하여 군기가 반드시 소홀할 것이니 그 일에 경험자를 뽑아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3일 기하 첫 번째 기사 형조판사 성건 등이 아뢰기를 송록에 있기를 무릇 송사의 5결을 바친 자는 취품하여 타사로 옮기어 먼저 관리의 정결 5결을 변별한다고 하였고 대전에는 이르되 관리가 체대한 뒤에 다시 소송한다고 하여 서로 조고되니 적당히 따를 바가 없어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5결에 반드시 관리의 체대를 기다려서 다시 소송하면 사리에 올바른 자가 혹 중도에 자신이 죽어서 끝내 신원할 수 없게 되니 이후로는 5결한 관리의 체대됨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정소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건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매우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송사가 무공하다고 이러는 것은 그 이직한 자가 소송하면 마땅하나 이제 만약 그 즉시 소송함을 들어주면 비록 이직한 자가 아니더라도 또한 모두 신소할 것이니 그 패단이 큽니다. 또 대전에 이르기를 3번 신원하였던 자는 다시 청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만약 결절함을 따라 즉시 소송하여도 금하지 못하면 이 법도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등의 생각에는 별도로 과조를 세워서 함부로 속이는 패단을 제거함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명하여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당초에 송록을 상정하였을 때 단지 타사에 옮겨 먼저 관리의 정결 5결을 분변한다고만 이끌고 다시 소송하는 자의 치죄하는 법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또 따라서 죄를 받게 되면 또한 애매하니 용심하여 결절하지 않은 관리는 진실로 치지함이 마땅하고 진미하여 깨닫지 못하고 소송하는 백성은 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은 사리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관리의 결절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으로는 오결이라고 여기어 소송하는 자가 많으니 관에서는 마땅히 그 12만을 안엄하여서 결절할 것이지 반드시 또 전에 없던 법을 세울 것은 없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삼가 송육전의 5결 관리조를 안엄하건대 그릇됨을 알고도 오결한 정상이 명백한 자는 장 100대에 몸은 수군에 충당하 영구히 소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오결 소집 장조에는 형조 한성부 도관의 관리가 결절한 소송을 오결하였다고 일컫는 것 중에 양천의 일은 사무부에 납장하여 타사로 이송하여 고치어 분간하고 그 나머지 송사는 결절한 관리가 최대한 위에 사무부에 납장하여 그 관사로 하여금 고치어 분간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대전에는 이르기를 무릎 부자, 적첩, 양천을 분간하는 등의 정리가 박절한 일을 오결한 것은 타사의 직소함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결절한 당상건과 방장이 제대한 뒤에 다시 소송하며 잘못을 알고 오결한 자는 장 100대의 영구히 소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송록에 이르기를 무릇 송사에 5결을 바치는 자는 취품하여 타사로 이송하여 먼저 관리의 올바른 판결인가 아닌가를 변별하고
단지 이것은 관리가 용정하에 오결할 수 없도록 입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륙적 대전과는 스스로 서로 모순되고 또 무소에 대한 영이 없는 까닭으로 대소송사의 출등일에 비록 오결이 아니더라도 즉시 오결을 바치게 하면 한갓 사송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문득 또한 이기지 못한 자가 이를 빙자하여 그 강경함을 드러낼 것이니 마땅히 옛 법전을 준수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록은 이미 법으로 정하여 갑자기 고칠 수 없을 것이니 다시 무소한 자를 치지할 법을 세움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성록이라는 것은 대전 이외에 별도로 다른 조목을 세움이 아니고 장차 대전에 다하지 못한 법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제 5결의 조목을 보면 대전에 실려 있어 상세히 다하여 난개미 없으며 모두 조종의 성헌에 의하여 참작하여 어정하였습니다. 이제 송록의 조건을 보며 대전과 서로 어긋나서 진실로 형조에서 아랜 것과 같습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오결한 관리를 이미 취죄하였다면 거짓을 꾸며서 고소한 자도 또한 취죄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이 15년 7월 13일 기야 두 번째 기사 경기 양주인 영춘이 상언하기를 목사 이인문과 전 관찰사 이세자는 모두 신에게 혐의가 있어 소송한 일을 오래도록 수월을 끌고 망령되게 형신을 더하였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무릇 옥성은 그 대사, 중사, 소사를 나누어 각각 일한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엄체하였으면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급히 조관을 보내 출국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집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선지를 받들고 임광재를 한문하였더니 임광재는 물었던 일은 대답하지 않고 곧 무문 식사하고 말이 지극히 표만하였으며 또 단본을 보내어 이르기를 모름지기 이 글을 상고하여 변정하라고 하였으니 한갓 법사만 업신여길 뿐이 아니고 바로 국가를 능멸함입니다. 비록 무지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이에 이르지 않을 것인데 임광재는 왕실의 지친이며 일품의 재상으로 바로 감히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불경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일 하문하셨을 때도 사실 그대로 대답함이 마땅한데도 말하기를 경외의 악으로 양첩이 없다고 했으니 이것은 정직하지 않음입니다. 인신의 죄는 불경 불직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참건대 이로써 논단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더건대 이 무원주는 승정원을 격려하지 않고 몰래 아랫일이 있어 정원에서 주의를 청하였다고 하는데 신등은 아랫일을 알지 못하니 그 말을 듣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진산군수 이철근은 전에 충주 판관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상사를 당하였는데 이제 사품이 직에 재수하면 심히 외람됩니다. 참가대 개차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임강제의 말한 것을 보건대 정리에 먼 것이 심하다. 존금을 통관한 일은 존금과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자복하였는데도 이제 바로 한감 이와 같으니 저는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어찌 형장할 수 있겠느냐고 이럴 것이다. 그 행실이 이와 같으니 나는 아마도 그 풍지를 알아서 그렇게 된 듯하다. 그러나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임원준이 말한 일과 같은 것은 그것을 정원에 물어보고 이철견의 일은 마땅히 이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허집이 아뢰기를 대저 언어의 출납은 반드시 정원을 격려하여야 하는데 임원준은 지위가 높고 사리를 아는 재상으로서 차설을 넘어 몰래 아뢰었으면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임원준은 바야흐로 공문을 받던 중이었는데 공공연히 관대를 갖추고 예고를 하였음도 또한 심히 옳지 못하니 청컨대 출국하게 하소서하니 정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허집이 또 아뢰기를 임원준이 몰래 아뢰었을 때 말을 전달한 자도 아울러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말을 전달한 자는 바로 김자원이다. 김자원도 또한 그가 잘못인 줄을 알면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임원준이 두세 번 간곡히 청함으로 그 늙은 재상의 말을 부득이 따른 것이다. 그때에 김자원이 즉시 이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김자원이 단정한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끝내 이를 거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실이 없었으니 그를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자원은 나주인이다.
사람됨이 안으로는 깊이 엄적하여 사람의 안색을 잘 살피고 또 구변이 있어 사람의 뜻을 변이함이 능하였다. 오래도록 김수손과 더불어 한 가지로 상전이 되어 항상 임금 앞에서 급사하며 뜻을 맞추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임금께서도 또한 여러 번 그 능함을 일컬었다. 단지 학문이 없는 까닭으로 출납할 즈음에 무릇 문자에 관계된 말은 반드시 김수손에게 양보하면서 속으로는 실로 그를 끓이고 모함하여 넘어뜨릴 것을 도모하였으나 임금께서 엄명이 있었던 까닭으로 감히 함부로 방자하지 못하였다. 당시에 장번 내관으로 근친하는 자는 반드시 역마를 타고 돌아가게 하였다. 김자원이 전라도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 따르는 무리가 성하여 한길을 침포하는 까닭으로 우인이 그 선성을 듣고는 이 말을 짚으리며 말하기를 김상전이 또 왔다고 하였다. 주연에서 뇌물을 주어 그 집에 탑재하였으나 그러나 대낮에 공공연히 바치는 자이면 반드시 그 집 그듭 어려운 안색을 하고서 받았으며 무릇 간청하는 것은 형적을 드러내지 않아 사람들은 혹 영건함으로써 일컫는 자도 있었다 하였다. 그렇구나.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이 철근은 비록 고만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으나 일찍이 대호군을 지냈으며 또 그 위인의 제기가 임무를 감당할 만한 까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임강제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임강제가 범한 이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복조하지 않고 마음대로 법률을 남용하여 이유를 붙이고 말을 희롱함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특히 신자의 채목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본에 이르기를 낭청이 그 옥사를 속성하려고 용형의 공과를 써서 무복하게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신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신은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 한지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의금부로 옮겨 추국하여 정죄하소서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임광재의 사람됨은 제기는 남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겨우 강보를 면하자 곧 귀연하였으니 함께 교유한 자는 모두 시정의 무례인 한 무리입니다. 절차탕망한 공이 없으니 그 언사가 정직하지 않음이 어찌 좋기 괴이하겠습니까? 진실로 헌부에 싸랜 바대로 의금부에 옮겨 끝까지 추국하여 정죄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강제의 이런 여러 세상의 연연에도 모두 건부로 옮겨 추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차마 하지 못하겠다. 그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것이 풍지를 알아서 그러함이니 명일 내가 마땅히 불러서 다시 물어보겠다. 하지만 요주의 의논에 이르기를 임광재의 제기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하였으니 그 남보다 뛰어났다고 이런 것은 임광재가 음란하여 강간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인가? 임강재는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으며 서사한 지도 또한 오래이었으니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도 유지는 말하기를 그 언사가 정직하지 않으면 어찌 좋기 괴이하겠습니까? 하고 했으니 이는 임강재가 한 짓이 옳다고 하는 것인가? 대저 삼공의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엄량을 조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이며 삼고는 이공으로 덕화를 널리 미치게 하고 천지를 공경하여 밝혀야 하는데 이제 삼재의 의는 이와 같고서야 덕화를 널리 미치게 하고 삼가 천지를 밝히는 지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 험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위관과 의금부 당상을 빈청에 불러 임광전을 국문하게 하고 서로 10조를 써서 하문하였다. 그 내용은 1. 강심, 수비, 존금은 모두 복조하였는데 경은 어찌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가? 1. 마른비, 주사리, 여금, 석금, 숙지, 내금내, 계동 등이 모두 이미 복조하였는데 경은 어찌하여 불복하는가? 1. 양담의 집 전린으로 경을 보았다는 자가 있는데 경은 어찌하여 불복하는가? 1. 경이 엄난한 짓을 하면 부마 중에서 제일이며 경이 양첩을 둔 것이 명백한데도 경은 어찌하여 불복하는가? 1. 패백을 보낸 것도 또한 심히 명백한데 어찌하여 불복하는가? 1. 문사, 낭청만이 이 일을 독단하였는가? 어찌 생각하지 못함이 이렇게 심한가? 1. 예로부터 추초는 무복을 취하려고 함이 아니고
그 불복함을 다스리는 것인데 경은 어찌하여 무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1. 대의가 공주를 모살함도 또한 이것은 경의 연고인데 스스로 놀라서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간인을 본받음이 옳겠는가? 1. 경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무엇 때문에 의심하여 그것을 불신하십니까? 하였으나 옥간이 누가 그것을 애매하다고 불쌍히 여기겠는가? 이 옥사는 누구의 소유이기에 바로 이런 말을 하는가? 1. 숙지가 데리고 간 것도 또한 이는 불법인데 경은 이 일을 은유하였으니 이는 임금이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짓이다. 어찌하여 복종하지 않는가? 하고 또 말로써 임광재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나이가 30이니 마땅히 사리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대답함이 이와 같은가? 이것은 위로 대비가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며 아래로는 과인이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비록 어리석고 용렬한 사람이라도 만약 시비를 개진하면 또한 해혹하여 자복하는데 경은 어찌하여 불복하면서 스스로 분노를 품고 대답함이 이와 같은가? 경의 생각에는 내가 바로 부마이니 어찌 형신을 쓰겠는가 하고 이로써 불복하는 것인가? 어찌 형신을 논한 뒤에야 그 실정을 알겠는가? 경은 굳이 언의하지 말고 즉시 사실대로 복참이 마땅하다 하고 또 미관 등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사건에 관여된 한 사람의 초사를 임광재에게 주어 말하라 하였다. 임광재가 대답하기를 하문하실 때 즉시 짓게 하지 않은 것은 신이 참으로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하기가 어려웠고 또 끝내는 혹 등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 헌부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미 성상의 하문에 언의하였는데 도리어 공함이 복종하면 어리에 변하지 못한 까닭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실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난 3월 사이 대의의 집에 갔다가 한 어린 소녀를 보고 마침내 함께 사통하고는 고원한 계책을 삼으려고 좀 이치 구사 숙지로 하여금 사라 단자를 그 집에 갖다 주게 하고서 정령한 뜻을 통하였습니다. 신이 엎드려 생각하는데 손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그 아버지를 사랑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고 여항의 소민도 임금을 공경할 줄을 모르는 타는 이가 없는데 신이 비록 무상하더라도 20년을 시조하여 특별히 상언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굳게 은유하여 거듭 상상의 하문을 수고롭게 하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라. 경이 이제 직언하니 옳다고 이름만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절차를 다 진술해 숨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임관계가 바로 공초를 마치니 전교하기를 대개는 같다. 하지만 두세 곳은 조금 어긋나는 곳이 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광재의 옥사에는 의사에 관계되는 것이 많았는데 임금이 한결같이 대비의 하교를 받고 위관을 엄칙하자 위관 등이 황공하고 전도하여 그 옥사를 구성하였으므로 아는 자는 깊이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6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위관, 윤필상 등이 다시 빈층에 모였다. 전교하기라. 임광재의 초사 안에 혼인을 도모한 연월이 말비의 초사와 같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말하기를 전년겨울은 바로 조무를 영장하였을 때이니 어느 겨울에 혼인을 도모하였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상중에 혼인을 도모했음을 미유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만약 다시 hir문하게 되면 어찌 지근하지 않겠는가? 위관 등은 다시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광재가 대답하기를 전년 7월은 조모의 사후라서 신이 여주에 가서 구르에 이르렀어야 영장하고서 돌아왔으니 어느 겨울에 대의와 더불어 복첩할 것을 같이 의논하였겠습니까? 종금을 통과하면 실제로 5월 봄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전년에 임광재가 조모의 상으로 과연 100일의 휴가를 청하여 여주에 왕래하였으니 비록 혹 왕래하였더라도 어찌 혼인을 도모할 수 없었겠는가 하였다. 위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제를 받들고 반복하여 hir문하였어도 오히려 즉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거기에 헤아리건대 임광재의 많은 비상의 사건이 양첩에게서 일어났으니 만약 작첩한 일을 승복하면 큰일에 이르를까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굳이 언의하는 것입니다. 이 초사는 경중에 관계되지 않으며 대개는 이미 복주하였으니 참건대 이로써 논단하소서. 또 친문하실 때 거역하고 승복하지 않은 죄도 또한 크니 참건대 아울러 조율하여 저죄 하소서 하니 드디어 명하여 조율하게 하였다. 건부에서 전일 하문하였을 때 직대하지 않은 것이 사불의실로서 조율하고 친문하였을 때 거역하고 승복하지 않은 것을 기회 제서로서 조율하여 아뢰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문영, 한치영, 연효소는 의논하기라. 대제상서 사불 이 실은 죄가 그 율에 해당하고 친문하였을 때 거역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중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죄에 비율함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것 빼는 의논하기를 의금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나 기회 제서와 거역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서로 같지 않으니 비교해서 같게 하면 경중의 마땅함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임강제의 두 가지 처벌이 모두 범한 것에 마땅하나 가벼운 죄를 따라서 시행하소서 하니 서로 단지 직책만을 거둬 외방에 붙여 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임강제의 배에서는 종금이 있는 것과 서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강제를 빈청해서 공문할 적에 임강제가 원통이 부르짖기를 부마가 복첩한 것이 죄가 죽는 데 이르지 않는데 신이 감히 굳이 언의하겠습니까? 종금은 진실로 일찍이 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만약 신과 나이가 서로 같은 자와 섞여 앉게 하고 종금으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여 과연 신을 안다면 법으로 죽더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니 위관 윤필상이 주놈이 책망하기를 승복하려고 하면 복초하고 승복하지 않으려면 불복할 것이지 어찌하여 말을 많이 하느냐고 하니 바로 복초하였다. 임강제는 어려서 공조에게 장가들어 임금의恩정이 편백되기 높아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였으며 공주도 또한 성품이 투기하고 사나워서 좌우의 시비가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었으므로 이로써 무료하여 마침내 황음함이 법도가 없었는데 이르러서 패하기에 미쳤으니 사람들이 그 광망함을 비웃었으며 그 무고함을 불쌍히 여겼다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6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라. 중국 조정에서 해남의 표류인을 쇠환하였으니 예로는 사신을 보내어 사언을 마땅합니다마는 만약 정조사로 하여금 겸행하게 하면 개원할 것 같습니다. 또 10일 안에 사신을 보내어 발정하면 일찍이 거절해가 있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상사를 차견하여 천주사와 더불어 함께 가서 사언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나 태자에게는 천주사로 하여금 겸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사언은 10일 안에 보내는 것이 옳으며 오래 지체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만약 정조사의 행차에 차견하면 문서에 아울러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천주사의 행차에 차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파평부원군이 빈청에 있으니 그 승무는 제주와 호주 당상, 예주 당상을 불러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만약 천주사에게 불송하면 미치지 못할까 두렵고 또 천주 절일에 겸차하여 보내면 간만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조사의 행차에 불송하면 지나치게 개원하니 별도로 보내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여조판사 성현 등이와 사례기를 신등이 특사한 물건을 외인에게 유시하여 주었더니 저들은 반드시 전례에 준한다고 하고자 하여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받아간 자는 한 사람뿐이었으니 어찌 저들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바쳤던 물건을 환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빈청에 와서 모인 여러 재상에게 의논하라 하여다. 윤필상 노사신 이극돈 홍기단은 의논하기라. 외인이 소지한 물건은 구경에 기묘하지 않은 까닭으로 이미 그 값을 양감하였더니 저들이 구례를 돈감한 것으로 말한 까닭에 그 값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례에 준하려고 하니 만약 그 말에 따라서 다시 더하여 준 것은 이것은 진퇴함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음이니 우리가 모욕받음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조에서 계유한 말을 보면 다시 말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 물건을 환급하여 저들의 한없는 욕심을 꺾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어세게는 의논하기라. 이제 예조에서 계유한 말을 보니 반복하여 상세함을 다하였는데 저들이 오히려 완연히 듣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 좇을 수 없습니다. 그 사사를 바친 백단 정량을 마땅히 그 주인에게 환급하여 탐욕이 많고 교활한 마음을 꺾으소서 하고 채수는 의논하기라. 이제 이미 입법을 하고 저들의 말로 인하여 갑자기 다시 고치면 국채를 훼손함이니 작은 탈이 아닙니다. 또 무용한 물건을 바쳤는데 값을 많이 주면 물건도 또한 이 떼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 물건을 환급하고 그 사매하는 것도 도로 가지고 가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연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왜 사직 삼보라 이라가 내조하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상부 장령 유빈이와 쌀에기를 신이 서연해서 엎드려 세자에게 전강한 글을 읽으시는 것을 보니 말이 수삽함이 많아서 다 통달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들으실 때도 즐겨 문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자의 춘추가 이미 장성하시니 평범한 사람인 경우에 있어도 또한 그를 통하고 이치를 통달할 때이온데 이제 바로 이와 같으시니 향악하는 마음이 아마도 지극하지 않은 듯합니다. 신의 뜻으로는 1일강 한 것은 반드시 이튿날 모두 빈객, 시간관 등과 서로 난해한 것을 분별하여 다 통하고 막힘이 없은 뒤에야 다시 다른 것을 강하게 하고 이로써 항식을 삼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전교하기를. 장령의 말이 진실로 옳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시간관 등이 세자가 난해함을 묻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 변석하여 쉽게 깨우치도록 하면 거의 옳을 것이다 했다. 유빈이 아뢰기를 상교가 매우 지당합니다마는 그러나 강관 등이 비록 문신이라고 부르기는 하나 어찌 모두가 학문에 유효한 자이겠습니까? 스스로 홍문관이나 성균관의 선비가 아니면 문의에 능통한 자가 드뭅니다. 이제 이 직에 있는 자도 겨우 수월을 지나면 갑자기 다른 관사로 천전하는 까닭으로 스스로 자기의 임무를 삼고서 공력을 더하는 자가 있지 않으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강관이 된 자는 자주 천전을 허락하지 말아서 그 임무를 오로지 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그대의 말은 진실로 옳다. 학문은 마땅히 중지하지 않고 반드시 항상 공을 더한 뒤에야 가하다. 그러므로는 시간관을 자주 천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정문에 전교하기라. 이 뜻을 이조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삽은 부끄러워 주저함이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삼준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황형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는데 황형은 전자의 병든 어미 때문에 귀성하는 것으로 휴가를 얻고서는 가지 않고서 기첩의 집에서 묵었으며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도 그 집에 왕래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받았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의 직임은 지중하니 황형에게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 최진을 정암도 찰방으로 삼았는데 최진은 내력이 없으니 자근데 아울러 개차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황형의 심수로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의 공사를 아뢰도록 시켰고 또 일찍이 북정의 노고가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또 조방장을 삼았으니 내 뜻으로는 쓸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찌 추론하여서 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최진에게 과연 내력이 없다면 그 의망한 이유를 이조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김삼준이 아뢰기를 실수한 것이 적을 것 같으면 과연 상교와 같이 추론할 순 없습니다마는 황형의 잘못은 작지 아니합니다. 그 어버이가 실로 병들었는데 황형의 엄난하고 방자함이 이와 같다면 이것은 불효이고 어버이가 참으로 병이 없었는데도 빙자하여 휴가를 얻었다면 이것은 불충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불충하고 불효하면 대강을 이미 잃었는데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주언을 상고하여 처단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이조 정남 권빈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찰방은 본시 전함직입니다. 일찍 이 직을 제수한 자는 교수로 하였으며 혹은 생운으로 하여 작품이 이미 준하였으면 제수하였습니다. 최진은 벌써 부사과를 지냈고 또 취재할 때에 그 사람을 보니 자문 해문에 능한 까닭으로 의망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능과 이조에서 아랫바의 말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 한지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최진은 벌써 부사가도 지냈고 또 취재에도 합격하였으니 비록 현달한 내력은 없더라도 이제 찰방을 제수하면 아마 허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윤효선은 의논하기를 최진은 전
전주인입니다. 신이 부인이 되었을 때 향교에 나아가 학문에 뜻을 두었으니 비록 현달한 내력은 없더라도 미인이 쓸만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장령 민희가 아뢰기를 부경하는 자가 호초를 가지고 가서 매매하니 청컨대 전략하여 내려주어서 그 배단을 없애소서 하였는데 호주에서 아뢰기를 호초는 구경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이어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경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무역함을 신능은 감히 알지 못하겠고 민간에서 많이 쓰는 것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초는 약재에 들어가 무릇 백성으로 약을 조제하는 자가 매우 얻기 어렵습니다. 또 외인이 가지고 오는 호초는 다 공무역하도록 하였으니 값을 면포로 주어도 또한 넉넉히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역하도록 허락하여서 상례를 삼고 국용이 부족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공무역하도록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민의와 호조의 살인마를 가지고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요즘 호초를 하사받은 것이 많아 이 때문에 민간에서 흥성하게 쓰고 더 나아가 중국과 무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만약 사여함의 전략이 있으면 이들의 패단은 자연히 절무할 것입니다. 이 물건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에 혹 때로는 결핍함이 있으니 미리 많이 저축하여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용도에 대비함만 못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본국과 외의 와는 서로 이웃하여 그 매매하는 것은 호조가 많이 차지하므로 민간의 이를 얻어 떼드는 혹 중국에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합니다. 사여는 한때의 특언에서 나왔으며 사람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여함에 전략하지 않아 이 배단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나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조위하러 들어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물건의 수량도 스스로 영갑에 나타나 있으니 다만 번급하는 자만 죄줄 뿐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호초는 본국의 소산이 아니니 국용 이외에 민간의 사용은 통렬히 금지하소서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호초를 가지고 중국에 매매하는 자는 통렬히 금지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호초를 하사받는 자가 많지 않은데 그 부경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물건이 어찌 다 하사받는 데에서 나왔겠습니까? 호초는 여러 약에 많이 들어가니 민간에서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에서 저축함이 매우 많으면 우선은 사무역을 허락함으로써 공무역의 배단을 제거하여 민간의 약 이용으로 공급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호초는 외국의 소산이니 진시로 흥용하고 중국에 가서 팔 수 없습니다. 이제 사무역 하도록 허락하면 흥미하는 무리가 몰래 수입하여 범법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예로부터 단지 공무역만 하도록 하여 나라의 저축을 넓히고 중국에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소서 하니 윤효선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지비와 사례기를 법을 쓰는 것은 율문에 의함이 마땅한데 임광재는 통천에 부처하도록 함이 거치었으니 청컨대 회사의 조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또 존금은 당초에 조율하지 않고서 정업에 부처하였으니 이것은 율외의 형입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어 이에 이르는 것입니까? 황영은 한갓 흥구만 있을 뿐이 아닙니다. 방금 본부에서 추문을 당하고 있는데 병조에서 어찌하여 의망하였는지 청컨대 병조 관리를 공문하시고 황영의 직을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율에 의하면 임광재를 사형에 처참히 마땅하겠는가? 종금은 내가 취재하지 않고서 그리하였다. 부마가 첩을 두는 것은 법으로 마땅히 금한 바이나 임관재는 영영 부처할 수 없으니 혹 10년 혹은 20년이면 장차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종금이 만약 있으면 반드시 다시 쌍통하는 까닭으로 종금을 외방에 두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한 것이고 부처함이 아니다. 황형이 공문을 받은 일은 병조에서 먼저 이를 개품하고서 의망하였으니 내 마땅히 구관을 상고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허집이 또 아뢰기를 임광주의 죄는 비록 전과로 논단할 수는 없더라도 또한 차율이 있는데 장 100대 이후 3천리가 이 차율입니다. 이로써 취죄함에 마땅한데도 임광재의 교만하고 음탕하며 마음대로 어지럽힌 것을 근업에 부처하였으니 어찌 징계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울러 이 율로서 처단하소서. 무릇 죄가 있는 자도 조율하여 정죄하면 그도 또한 스스로 그 죄를 알 것입니다. 종금이 부마에게 시집온 것이 어찌 그 죄이겠습니까?
영구히 외방에 두고 돌아올 수 없도록 한다면 부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근대 다시 조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임광재는 진실로 죄가 있다. 그러나 부마를 부추한다면 이미 중벌이된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오히려 계고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에 쓰겠는가? 부마를 그 삼천리에 유배할 수 있겠는가? 또 죄가 없는 자도 오히려 전가사변하는데 정금은 부마의 첩이 되었으니 만약 조율하면 어찌 죄가 없겠는가 하였다. 거집이 또 아뢰기를 상교에 이르시기를 임광재가 장차 계가한다고 하셨는데 신의 뜻으로는 끝내 반드시 계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주의를 받았으면 임광재란 자는 마땅히 공부하여 주의를 회개하는 데 겨를이 없이 해야 하는데 바로 발정한 날에 교자를 타고 갔으니 그 끝내 고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임광재는 본디 교만하고 방종한데 또 가까운 지방에 있게 하면 어떻게 징계되어 계과하겠습니까? 종금의 일을 신등이 반복하여 아뢰는 것은 진실로 법이라는 것은 인군이 무사람과 더불어 한 가지로 하는 까닭에 사사로이 내리고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율 외에 형을 쓰면 이것은 형벌이 중도를 잃어서 작은 탈이 아닙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노제상이나 병이 있는 자는 교자를 탐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배소에 가면서 감히 교자를 타는 자가 있겠는가? 그 배소를 더 먼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종금을 만약 조율하면 진실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칫한만 갖지 못하니 내가 어찌 숙게 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광재를 평해에 이배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광재는 성상께서 총애하여 매일 좌우에 모시지 않음이 없었으니 언사를 개선할 수가 없었다. 공주는 투기하고 사나와 비복이 임광재를 우연히 가까이에 반드시 손수장을 잡고 쳤으며 임광재를 원망하여 해하기를 도모하였다. 그 유온과 보모가 항상 지건하여 교철하고 책망하니 드디어 노용이 쌓여 죽일 것을 도모하고 유온이 약을 넣어 나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하여 옥에 내려 국문하여 다스리도록 하여 장사케 하였다. 그 친척 및 보모와 이 일에 관련되었던 노비로 죄 없이 죽은 자가 7, 8인이나 되니 참혹함을 참아 말할 수가 없었다. 근데 비록 자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이 애매하니 이 일과 이 덕숭의 옥상을 가장 무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신의 인원이 모두 최진을 찰방으로 맡길만 하다고 하니 인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간언에 물어서 아뢰어라 하니 정은 김삼준이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그 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출신은 충찬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출신의 길이 넓은데도 곧 군사의 반열을 따랐으니 신은 이 때문에 그의 합당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그 사람이 과연 쓸만하다면 충찬위라 하여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이제 또 시험하게 할 따름이다 하고 이어 승정원에 명하여 최진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는 요긴한 점을 묻게 하였다. 정원에서 불러 이를 묻고 또 동률하도록 하니 최진이 응대하기를 무난히 하므로 섭반에 시험하니 자모 능통하였다. 정원의 사례니 전교하기를 이를 보면 넉넉히 그 직임을 감당할 것이다. 다만 본에게서 그 성과를 볼 뿐이니 이 뜻을 간언에 효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집이 등이 자자를 올리기라. 법이란 인주가 천하를 공정히 하고 무사람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명왕은 이 법을 집행함에 믿음을 사시와 같이 하고 은혜로서 굽히지 않으며 사정에 꺾이지 않으니 백성은 지킬 것을 알고 범하는 자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이제 종금과 임광재가 통관한 것으로서 특명하여 원방에 부처하게 하고 돌아올 수 없도록 하셨으니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당초에 종금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전교하기를 첨녀에게 가죄하려고 함이 아니라 양첩을 얻은 그 간사함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율이 아닌 죄를 전가하시니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방환하시어 법을 남용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도록 하시면 심히 다양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 이미 짐작해서 처리하였다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이 15년 7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우승지 권경우가 황형의 주안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황형은 보낼 수 없으니 그를 채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이 15년 7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첨정 이세경의 병증을 들으시고 전교하기라. 이세경은 쓸만한 사람이니 그에게 급가하고 약을 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이 15년 7월 2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종금을 부처함이 미편하다는 일을 가지고 우르르 천청을 번독하였더니 상교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미 짐작해서 정죄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등은 전하께서 짐작하시 하신다고 교시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록 무죄하다고 이러더라도 뜻에 미워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법으로 조치하신다는 것입니까? 부마는 국서이니 그와 함께 간통한 자도 마땅히 징계할 뒤를 예방하심입니까? 아니면 또한 임강제가 다시 간통할까 염려할 그 뿌리를 끊으려고 하심입니까? 당초에 가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교하시면 조그만 신의로 생각하여 지키기에 부족하십니까? 하심입니까? 신등이 이를 논하여 말지 않는데도 전하께서 거절하시면 심히 견고하십니다. 신등은 한 여자를 아깝게 여김이 아닙니다. 아깝게 여기는 것은 법입니다. 죄주문 법에 부당하며 율에 정문이 없는데도 특히 원방에 유배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용법하심이 율로서 하지 아니하시고 사심으로서 하심입니다. 임관제가 비록 완악하여 개전하지 않는더라도 국가에서 어찌 하나의 임강제를 끓여서 그 뒤를 예방하려고 하며 무죄한 백성을 죄줄 수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전록하는데 믿음이 말하기 전에 있었는데 더구나 임금의 말씀이 한번 나오면 만민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위하여 법을 아끼시고 백성을 위하여 믿음을 아끼시어 빨리 방언하게 하심이로써 율전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허집이 또 아뢰기를 무릇 대서의 죄는 반드시 조율하여 정죄한들하여 받는 자도 또한 승복합니다. 이제 무죄한 사람을 율 외의 죄로서 더하시니 형옥이 중도를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부마에 첩둔 것을 무방하고 무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청루월도 또한 평안도에 유배하였으니 그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단지 이것은 인광제의 연구이다. 그러나 그때의 대가는 말하는 자가 있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반드시 강심 때문이니 이는 강겸의 동생인 까닭으로 강심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대가 비록 율외의 죄를로서 더한다고 이르더라도 만약 장 100대 장 80으로 논한이었다면 과연 율외의 죄라고 이름만 하나 이것은 가죄함이 아니고 단지 그를 이거하도록 함이니 여기에 살거나 저기에 살거나 어찌 다름이겠는가. 그대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남의 말을 들음이다. 어찌 종금의 일을 가지고 차자를 올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허집이 아뢰기를 비록 강겸이 범한 죄라 하여도 벌이 그 죄에 합당하면 신등은 오히려 감히 비유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강겸의 연고로서 강심을 위하여 비유함이 종금에게 미쳤겠습니까? 청루월의 이 일에 그 당시 대간이 말하지 않았으면 신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이제 아랜 것은 오로지 형벌이 중도를 이름은 작은 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이 15년 7월 2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이 앞서 환자 유한이 향화인 고원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첩으로 삼으니 임금이 헌부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하문하기를 유한을 국문하며 어찌 그리 더딘가 하니 헌부에서 사정이 아직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서 대답하였다. 유한은 공신인데도 임금이 취재하고 용서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쾌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집 등이와 사례기를 종금을 율례로 논하여 벌함은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형제의 쌀에기를 내섬시의 종 속은 소사의 장구에 이르기를 교서관 장인 이등남이 그의 딸 이말비를 구타하여 치사하였다고 하였는데 문시하는 데 미쳤으면 친척과 전린이 모두 말비가 구타를 당해 치사되었을 말하지 않았고 또 말비가 치사하였을 때 그 어미는 술을 말비의 형 이 상대의 집에서 구하면서 다만 이르기를 딸이 서병을 얻었다고만 하였고 말비 자신이 죽기 전 하루의 장고 안에도 구타를 당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성부의 이문에도 또한 아무 물건을 써서 구타에 상하였다고 말하지 않아 이 등남이 타살한 것으로 논하기는 근거가 없으므로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말비의 어미 속은 소사 형 성대와 전린인의 조사안에 아울러 말비가 구타를 당했다는 말이 없고 말비의 상처는 또한 허겁처가 아니며 형조에서 말비를 취초할 때에도 또한 구타를 당했다는 말이 없으니 이로써 보면 이등남과 서로 싸운 뒤에 아마도 별도로 다른 연구로 말미암아 우연히 치사한 것으로 여겨지니 의혹으로 논단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이등남이 말비를 구타하고 흉기와 장을 쓴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리 의혹에 관계됩니다 하고 역사신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제 조사를 보니 실로 의심할 만합니다 하고 윤효선은 의논하기를 속은 소사의 고장이 명백히 말비와 이등남이 서로 휘란하다가 그가 구타하여 죽었음을 일컬었고 초금 복금에는 형주에서 추구하였을 때 혹 옷깃을 붙잡았다고 일컬고 혹은 담장머리에 부닥뜨렸다고 일컬었으며 혹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일컬었고 다시 휴문할 때는 또 목을 잡아 휘둘렀고 담장머리에 딱 때렸으며 엎어지고 자빠져서 서로 싸웠다고 일컬었으니 이 장초의 말을 보면 말이 비록 한결같지는 않으나 그 서로가 싸운 것은 명백합니다. 금시하니 상처도 또한 많았으니 인명은 지중한데 형추하지 않고서 의혹으로 의이함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명하의 승정원에서 의논하게 하였다. 허겁처는 신체의 가장 허약하고 위험한 급소를 말한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1일 장미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주위가 본도의 농사가 부실한 것으로서 장계하여 전마별감을 보내지 말고 또 한산의 축성하는 일을 멈추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부대선 이집 등이 아뢰기를 종금 등의 이런 신 등의 생각으로는 용법의 중도를 이뤘다고 여겨집니다. 어찌 강심 강겸을 위해서 아랠 이치가 있겠습니까? 어제 신용계가 말하기를 상처한 뒤에 양담의 기첨열을 사통하였는데 이는 종금과는 이모의 자매인이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므로 신등이 듣고는 왕래하며 서로 간통하였을 뿐이니 모름지기 비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하는데 신용계는 처음에 사유를 갖춰 비염했어야 마땅하였는데 두 번씩이나 상차하면서도 오히려 발언하지 않았으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지편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이 상처한 뒤에 양담의 기첨열을 때때로 내왕하며 사통하였으나 첩을 삼지는 않았습니다. 신의 뜻으로도 본부에서 종금의 일을 아랜 것은 바로 공론이라 생각하고 비험하지 않았으나 본부에서 차자를 올리는 데 미쳐서는 전교하시기를 강심 등을 위해서 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를 듣고서 요중에 말하기를 내가 양담의 기첨녀를 사통하였으니 바로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하니 모두 이르기를 공론으로서 아뢰는 것이니 어찌 혐의가 있겠는가. 지평이 비염하면 바로 우리들이 지평의 말을 듣고서 이 아뢰미 있음이 아니겠는가 하고 하기에 신이 곧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종금의 동생을 사통하고서도 처음에 이를 아뢰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의 잘못이기에 감히 대주의합니다. 하니 이 집 등에게 전교하기를 지평이 비염하려고 했는데 경등이 중지시키고 이제는 어찌하여 지평이 그러다고 하여서 아뢰는가 하니 이 집 등이 대답하기를 신용계가 이르기를 내가 양담의 딸을 사통하였으니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하기에 신등이 말하기를
첩을 삼은 것이 아니니 어찌 혐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신등은 공론으로서 아랜 것인데 이제 만약 비염하면 지평의 말을 듣고서 이 아림이 있는 것 같아서 비염함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신용계는 처음에 비염의 가부를 말하지 않았기에 신등도 또한 그 비염을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정교하기를 지평이 비록 작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뜻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평이 이념하려고 하였는데 경등이 저지시키고서 이제는 도리어 은연히 공격하니 어찌 된 것인가 하니 이집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신용계와의 유정함을 위해서 공격함이 아닙니다. 신등이 처음에 신용계의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신등이 말하는 바는 곧 이는 공론이니 모름지기 비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니 지평이 사통한 여자는 종금에게 비록 이모라고는 하여도 실제로 이는 동생입니다. 당초에 본부에서 의논하였을 때 신용계가 말하지 않더니 제3 농계하는데 이런 뒤에야 곧 말한 까닭으로 신용계를 잘못하였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가는 일반 관원이 아니므로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 이 집 등과 신용계의 말을 대신에게 보이고 시비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당초에 대중에서 의논을 하여 아뢰었을 때 신용계가 꾀한 대로 진실로 비염함이 마땅합니다. 비록 이 집의 무리가 공론으로서 해석하였더라도 단연코 들을 수가 없는데 대관으로서 개연히 비염하지 않았으니 신용계가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이급의 윤호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당초에 본부에서 의계하였을 때 신용계가 말하지 아니하고 제3 농계하는데 미친 뒤에 비로소 말하였으니 이것은 신용계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중에서도 처음에 신용계가 인피함을 듣고서는 기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중지시켰으나 그 뒤에 다시 생각해서 신용계를 논백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피차가 모두 잘못하였으니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신용계는 당초에 대중에서 존금을 논하여 개청하였을 때 이유를 갖춰 인피하지 않았으니 비록 그것이 작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애써 신용계를 논하면 그릇됨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대로 명하의 이조 병조에 물었다. 이조 판서 이극돈 등이 아뢰기를 신용계는 첩에 들이고 잤다고만 하였을 뿐 첩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니 어찌 비염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동료와 의논해서 미쳐서는 이 집 등이 이를 중지시키고서 이제 도리어 와서 공박하니 이는 이 집 등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풍속은 조금도 혐의하지 아니하고 형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함이 있으니 모두 체대시킴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병조판서 성주는 아뢰기를 형세가 서로 용납하기 어려우니 다 체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 극돈에게 전교하기를 그 시비를 알았는데 다 체대함이 옳겠는가? 신용계는 채차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3일 기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서 이극균이 제포 처음절제사 여승감의 첩정에 의가 아뢰기를 전자의 경찰관 정석견이 어량을 검지하는 일로 내려왔을 때 한거 외에 오도 음수가 첨사에게 밀고 하기를 외인의 성품은 본시 조급하여 생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비록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그 짓으로 응하는 채하니 금하지 말도록 하여 변환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또 고기 잡는 외인의 수계 고라 등 20여인이 외관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포오하는 17선의 격인 234명이 이제 내지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면 생리할 길이 없으니 이 뜻을 도주에게 알림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어량을 금하는 것은 오로지 이는 첨사 때문이므로 우리가 모두 분하게 여겨 원망하는데 요즘 대마도 경찰관이 어량을 쟁탈한 외인을 과제해야 한다는 일로서 본도에 갔고 외인들도 또한 섬에 들어가서 도주가 국가의 유서를 받고 장차 전항인을 수포하여 과제한다는 일을 듣고서는 마음으로 스스로 공동합니다고 합니다. 혹 하루아침에 환이 생기게 되면 웅천군이 구원함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니 참컨대 저 사람들이 안정하고 있는 사이에 염철군을 제외한 좌령, 우령의 선군으로 하여금 합번하게 하소서. 또 내밀히 내지의 재주가 있는 군사를 가려서 아우러 방수하도록 하고 바닷가에 사는 백성도 또한 은밀한 곳에 옮겨 들여보내며 연애 가골 경내의 군사도 또한 아우러 모아서 방수하게 하여서 불후에 대비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병조와
화평부원군을 불러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성준, 윤효선, 허계,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한국 외인은 우리나라 사람과 섞여 살고 있은지 이미 오래였으니 대저 일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군사를 가려 방수하고 변민을 옮겨들여 먼저 우리가 겁내고 나약한 형상을 보인다든가 또 저들이 의욕하는 단서를 열게 되면 아마 가만히 앉아서 이기는 양책이 아닌 듯합니다. 이제 다만 마땅히 변장에게 하유하여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방어해서 불후에 대비할 따름이니 다시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아니 어서 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3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말비가 치사한 일을 의논하니 권경우, 강귀손, 구치곤, 송질은 의논하기라. 말비의 죽음은 정상이 의사 한대 관계된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 이등남이 때려 죽였다고 하면 당초에 형조에서 추문한 것과 다음날 고장이 어찌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말비가 병이 심하여 그 어미가 술을 딸 성대의 집에서 구하면서 술의 유무만을 묻고 타상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가 그가 이미 죽는 데 미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연유를 모르니 그 어미가 도의를 먹음으로써 죽었다고 대답하였으니 이는 모두 의심할 만한데 더구나 그 형 성대와 전린인 도니 등의 조사 안에도 하나도 타상하였다는 말이 없었으며 한성부에서 검음할 때에도 또한 아무 물건으로 맞아 상하였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았고 그 상처를 말한 것이 모두 허겁처가 아니니 구타하여 치사한 것으로서 논하면 불가합니다. 비록 목을 잡아 휘두르고 담장 모퉁이에 부딪혀 상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증거로 상고할 수 없다면 어찌 그 어미가 이 등남을 원망하고 그 딸과 서로 싸우다가 거짓 꾸며서 말할 줄 알겠습니까? 이것에 의가에 자세히 참가하면 말비는 그 혹 별도로 다른 까닭이 있어 우연히 치사함인가 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박순지를 자헌대부 한승부 판년으로 황사효를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적을 사헌부 장량으로 민휘를 사헌부 장량으로 윤장을 사헌부 지평으로 황형을 절충장군 훈련은 도정으로 이열을 절충장군 경상도 수군 절도사로 이 집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집은 위인이 노둔하고 용렬한 데다 대체 어두워서 쇠모함이 심하지 않은데도 수빈이 새어 희니 호사자가 이르기를 예전에는 그분 머리 상봉이더니 지금은 수염이 새 하얀 어사를 보겠네 하였으니 대저 그 서로 맞지 아니한 것을 기령한 것이다 하고 또 논평하기를 황사연은 일찍이 황해도를 안무하였을 적에 그 아들을 데리고서 갔고 또 평양의 기생을 데리고 이르는 것보다 춤을 추었으며 혹 관기로 하여금 그 내놀이를 하게 하였으니 그 불황하고 절조 없음이 이와 같은데 이제 이 직임을 삼았으니 듣는 자가 깜짝 놀랐다 하였다. 수비는 수염과 기미터를 말한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밤 일고에 유승이 천시에 동원에서 나와 위성의 아래로 들어간데 형상은 바리떼와 같고 꼬리의 길이는 1장 2척 남짓하였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신용계가 와싸르기를 신은 일찍이 종금의 동생을 통관하였으나 첩을 삼은 것이 아니고 단지 왕래하며 투수가였을 뿐입니다. 종금의 일을 농계하게 되었을 때 신이 생각하건대 신등이 고집하는 것은 공의이고 이와 같은 일은 모름지기 피험할 것이 못되는 까닭으로 처음에 동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동생을 통관하였으니 진실로 인피함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하였으니 신에게 참으로 죄가 있으며 여러 동료와 의논하는 데 미쳤으나 동료들이 비록 중지시키더라도 신 또한 인피하였어야 마땅하였는데 과단하지 못했음에도 신의 죄입니다. 이제 신의 용구로서 동료가 모두 채임되고 신만이 홀로 재직하면 편안하지 못하니 청가대 사직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그대가 비록 종금의 동생을 첩으로 삼았더라도 어찌 농계하는 일에 해롭겠는가.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이 등남의 옥사는 성립되지 못하였으니 버려둠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주시로 292권 성종 25년 7월 24일 경술 애번째 기사 형조의 쌀이기를 영안도 온성에 전가 정속된 조장이 도망하였다가 잡혔는데 관찰사 성준이 사제로서 조율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조장은 사민이 아니고 바로 감수자도의 장만으로서 감사되어 전가를 정속하여 종을 삼았으니 첫 번의 도망으로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또 사유를 경유하였으므로 사제로서 조율하면 마땅하지 않으니 청근대 조장은 온성관에 그대로 정속하고 관찰사 성준, 도사 곽종우는 추국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보이게 하였다. 모두 이르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다. 성준이 서게 하기를 신은 영안도 관찰사가 되어 온성의 범죄 3인 조장이 처음에 단신으로 도망하였다가 그 뒤에 몰래 들어와 처자를 거느리고 영구히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본부에서 추포하여 3인이 도망한 것으로서 보고하였기에 신은 다만 3인으로서 도망한 자는 참한다는 유물만을 알고 형조에서 범죄 3인을 강당한 예는 알지 못하였으니 본부에서 추국한 바를 조율할 아뢰므로 인하여 이제 형조에서 신이 착오하여 추국하였다고 하고 신도 또한 그 착오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3인이 도망하는 유율은 도둑질한 자보다 중하니 반드시 유를 경하게 하면 도망의 쉬운 까닭으로 그 유를 중하게 하여 두려워서 감히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여깁니다. 이와 같이 하면 도망하는 자를 다스리는데 어찌 능력과 범죄한 자를 나누겠습니까? 더구나 능력 사변한 자는 원래 죄가 없으니 비록 혹 도망하였더라도 정상이 가긍함이 있지만 범죄 3인으로 도망한 자는 정상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상이 가벼운 자는 율이 도리어 중하고 정상이 중한 자는 율이 도리어 가벼우니 법을 적용하는 데 경중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또 육준의 인물은 모두 원래부터 거주함이 아니고 당초 설립하였을 때 본도와 하삼도의 인민 속에서 혹은 능력으로서 혹은 범죄로서 뒤섞여 가려서 이사하였으니 전무리로서 누구인들 고향을 생각하여 연모하지 않겠으며 황혼한 지역에서 거처하기를 달게 여기겠습니까? 단지 법이 중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도망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만약 조정에게 특은이 없는데도 경률에 조율하여 용서한다면 모두 반드시 서로 돌리어 고하고 알리어 점차 도망하여 금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육진의 인물이 이로부터 점점 감소해질 듯합니다. 국가에서 살피지 않고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법은 가볍지 않으나 그 중에서 더욱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으로 하여금 항상 존유를 더하게 하고 그 출입을 금하여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할 뿐입니다. 또 3인은 강도의 무리가 아닙니다. 사의 전우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처참하는 것도 또한 참혹하니 예전 그대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범죄 3인을 강등하는 법이 이미 세워졌으니 다시 신법을 세우면 마땅하지 못하며 사의 전우를 헤아리지 않고 처참함도 참혹한 데에 지나치니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대전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육조 한승구 승정원이 의논하게 하였다. 이극돈 홍계달 성현 송영 한한 채수 권경희 김긍류 이숙감 허계 김심 심수건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형전 도망조에 3인으로 도망한 자는 그 처자를 잔역의 노비로 소속시키고 사로잡으면 호수는 참하며 도영, 유영, 부처, 양치, 충군, 정력한 자가 세번이면 처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대전의 본일을 살피건대 이른바 3인이라는 것은 비단 능력 사변만을 가리킴이 아니니 비록 범죄한 자라 하더라도 만약 정가사변이면 역시 3인이니 도망한 자는 상조로서 처참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도영, 유영, 부처, 안치, 충군의 범하였으되 정가사변한 자가 아니면 또한 하조의 3번이어야 처참함이 물씀이 마땅한데 이제 의논하는 자들이 대전의 본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준의 헌의로 인하여 모두 대전을 경변하여서 그러다고 하니 미편한 것 같습니다. 하고 김극금은 의논하기를 사전은 지극히 중하니 상류를 써야 마땅하며 일시의 견해로서 억지로 갖다 붙여 처단하면 옳지 못합니다. 능력 사변과 범죄 사변은 비록 같은 사민이긴 하나 그 도망지 죄는
대전에 실려있어 3등의 과조가 있으니 이 법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경함을 따라 중한대에 들어가게 하면 의리에 미안하니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김은기, 권경우, 강기선, 구치건, 송지른 의논하기를 양계의 사민은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버리고 황혼한 지역에 갔으니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가고자 하므로 만약 그 유를 중하게 하지 않으면 검단하기 어렵습니다. 능리역과 범죄한다는 같은 사민인데도 무죄한다는 율이 중하고 유죄한다는 율이 경하니 해결한 법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대전 안에는 범죄와 능력을 나누어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법을 집행하는 자가 홀로 범죄 도망이라 하여 도류인의 도망률로서 의용하니 무엇에 의거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참상하건대 능력과 범죄를 수가로서 논단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라. 능력과 범죄를 모두 사민으로서 논단하였으니 도형, 유형 등의 죄는 율에 의하여 단죄함이 옳은 것이다 하였다. 형조의 사례기를 상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만 그러나 범죄한 자를 강등하여 조율하는 것은 행하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반드시 그 연유가 있으니 차근대 입법한 본의를 궁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또 형조의 전개에 따라 먼저 관리의 정결 5교를 분별할 것을 의논케 하고 전교하기를 단지 관리의 정결 5결만을 분별하게 되면 그 망령되고 고한 자를 치재하는 절목은 모름지기 새로 입법할 것이 없다 하였다. 형제의 사례기를 그릇됨을 알고서 5결한 자를 치죄하면 반드시 진실로 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최대한 되어 비로소 5결을 올리게 되니 이제 만약 상교와 같이 하면 오늘 소송을 판결하고 내일 또 5결하였다고 바치면 소송을 판결한 것이 기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소한 자로 하여금 그 아무 조목이 오결되었다고 소송하게 하되 단지 그 소송한 것이 오결된 조목만을 분별하도록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가 최대한 뒤에 법에 의하여 정소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만약 오기를 정소하는 절목을 새로 입법하면 어찌 까다롭게 살펴보는데 지나침이 없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란 만약 이 법을 세우지 않는다면 누가 손을 떼고서 약탈당함을 즐겨 따르겠습니까? 반드시 오기를 쟁소하고 분운하게 고소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상교와 같이 하며 대전에 있는 관리가 최대한 뒤에 오기를 정소하는 법 무너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형주의 살인 뜻을 가지고 오늘 와서 모인 재상 등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것 또한 홍계달, 성현, 송영, 한한, 채수, 권경희, 김금류, 이숙감, 김심, 신수건, 허계,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청송관이 그릇됨을 알고서 오결했는지 여부를 진실로 명백하게 분별하여 취재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록 권씨 이치에 어그러진 자라 하더라도 만약 신원할 수 없다면 모두 그릇됨을 알고서도 오결하였다고 일컬고 분운하게 정서한 연유에 청리하되 진실로 오결이 아닌 자는 율에 의하여 신소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재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정이 없는 자는 그 말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형조의 살인 것과 같이 한다면 이는 바로 속록 외의 신법이니 정원에서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은기, 한사문, 권경우, 강기선, 구치곤, 송지런 의논하기라. 무릇 오결을 정소하는 자는 장래에서 오결한 조목을 갖춰 기록하는 것이 바로 소송하는 자의 상례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결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별도의 과제를 세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와 같이 하면 오결을 정소하는 절목은 반드시 별도로 입법할 것이 없겠다 하였다. 능령의 강제로 명령합니다.